네, 우리 사회 지금 이슈 가운데 하나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지난주 목요일에는 저희가 이 시간에 정영선 연세대 교수에게 찬성하는 입장을 들었고요. 오늘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박명하 서울시 의사회장을 초대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첫 질문으로 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느냐라는 거 이제 그 교수님께 여쭤봤었고요. 오늘은 첫 질문으로 왜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네, 모든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또 그거의 진단 그리고 또 올바른 치료법 그런 것이 좀 우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현재 이제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 의사 수가 부족한지 아니면 어떤 특정 분야의 의사가 부족한지에 대한 그런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의사가 부족한 건 아니다. 네. 분포와 배분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하죠. 이제 전체적으로 의사를 늘려서 그래서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가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그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하겠다. 그런데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전문가들께서 그런 효과는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의사 선생님들 필수 의료에 계신 선생님들이 나는 낙수 의사냐 이런 좀 자존심을 좀 상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도부터 신입생을 늘린다 하더라도 의사는 최소한 11년 또 길게 보면 15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장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다고 했을 때 단단하게 깨진 부분을 막는 것이 우선이지 거기다 물을 붓는 그러니까 의사수 정원만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그 문제가 1,000명 늘린다, 3,000명 늘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강남 학원가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부터 이제 의대반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회 진출해서 아주 대기업에 들어가신 분들도 이제 퇴사를 하면서 의대 한번 도전해 볼까. 심지어는 제 가까운 지인도 상위권 이공대 학과에 들어갔지만 재수, 삼수를 하기 위해서 휴학하고 그런 사례가 많은데 당장 내년부터 불보듯이 뻔하고 그럴 경우에 이제 잘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신 분들이 입학을 했지만 비어 있는 그 이공대 강의실에 대해서 의대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이공대 교수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의사가 늘어나면은 국민 세금,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은 늘어날 것이 당연하고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백년지 대계 교육 문제를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필수 의료의 의사가 부족한 거지 전체 의사가 부족한 것은 이제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이제 자주 인용되는 통계는 OECD의 평균 3.7명인데 인구 대비 이제 의사 수가 우리나라가 2.6명, 한의사를 빼면 2.1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의대 졸업자가 OECD 평균에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로 했을 때 OECD 평균의 56%다. 절대 숫자도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일단은 우리나라가 저출생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도 계속 의사는 늘고 있고 OECD 평균으로 따졌을 때에도 저희가 인구 대비 의사 수의 증가율은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그런 선진국 OECD가 다 선진국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곳하고 비교했을 때 단순 OECD 자료만 갖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저희는 2.6명이라고 하지만 일본은 6명, 7명 그 정도 되고 미국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 의료 체계가 무너졌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료 시스템이 다르고 한 상황에서 단순 비교로서 부족하다 따지는 거는 의료계와 또 전문가들이 충분히 좀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많게 1, 2등을 다투는 의사 수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의료 선진국으로 할 수 없는 동유럽이라든지 유럽에 그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인류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평균 진료 건수가 OECD 평균의 2.5배라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오히려 병원을 더 많이 가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면 의사가 거의 평균보다 오히려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현장을 뭐 소아과 오픈런 때문에 논란이 됐던 그 현장을 방문했는데 거기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하고 저도 이제 30년 동안 동네 의원을 개설해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의료기관을 쉽게 갈 수 있는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동네 의원은 아침에 갔다가 점심에 갔다가 저녁에 갈 수도 있고 뭐 약을 3일치를 받았어도 다음 날 또 가는 거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3차 병원을 간다 하더라도 진료 의뢰서를 안 써주면은 서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환자가 서로 냉랭한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2차 병원도 그냥 뭐 의뢰서 없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이런 무분별한 의료 쇼핑도 감히 이제 저희가 같이 생각해 볼 문제지 그 우리의 그 진료 건수를 봐서 더 필요하다.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고 그것을 좀 제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뭐 저도 그렇고요. 일반 그 국민들께서 동네 병원 가는 것이 이제 불편하다, 너무 이게 병원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이제 그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 이런 필수 인력들, 필수 분야의 인력들이 부족하다라는 그 부분인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주에 출연했던 정영선 연세대 교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반드시 그쪽으로 간다는 보장은 물론 없어요. 우리가 이제 거의 이것이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사 수가 기본적인 수준까지라도 올라가지 않으면 무망한 거죠. 그것이 이미 지난 15년간 우리가 봤던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이제 지역의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논리라기보다는 전체 의사 수가 공급되고 추가적으로 지역에 가게 하는 여러 가지 제반, 지금 주장하시는 바에 여러 제반 그 사항들이 같이 보충이 된다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에 기본적으로 의사 수가 충분히 공급되는 상황이 그것도 10년 후에 나올 인원을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늦었지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라는 것이 그 긴급한 그 필수적인 분야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의사 수는 늘려야 그 다음 단계를 뭘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논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감에서도 많은 전문가 또 지금 정 교수님께서도 뭐 그렇게 해서 낙수 효과로 가기에는 미미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해놓고 보자 뭐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미미할 것이다라는 말씀 안 하셨고요. 보장은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장이 없다는 뜻은 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낙수 효과에 대해서는 미미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난 뭐 연초부터 정부하고 의료계가 의료 현안을 먼저 풀자, 그거 먼저 해결하자 해서 의료 현안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많은 의견들이 전달이 됐고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뭐 걱정하고 우려하는 바는 뭐 의대 정원 늘려놓고 그런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또 역시 또 10년, 15년 전에 늘렸더니 효과 없다 뭐 그런 것보다는 의료 현안을 그런 필수 의료 문제라든지 지역 의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의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먼저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뺑뺑이 뭐 소아과 뺑뺑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아과 오픈런 뭐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서도 앵커분 말씀하셨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많은 의사들은 더 이해를 납득을 못하고요. 소아과 오픈런에 대해서도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 봤습니다마는 뭐 조선일보에 올 초에 나왔고 뭐 구로에 있는 뭐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인증받은 그런 큰 소아과 병원이었습니다.
지난 뭐 3월, 4월 뭐 그때는 네. 뭐 코로나19 더하기 이제 독감 등의 문제 때문에 감염병이 굉장히 창궐하던 시기여서 환자가 늘었었고 네. 뭐 오셨을 때 현장에 오셔서 이제 대기표를 뽑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에 좀 문제가 있어서 네. 그래서 뭐 5시, 6시부터 대기해서 뭐 8시 3, 40분에 이제 대기표를 뽑고 그때부터 기다리는. 근데 지금은 계속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 사이클이 환자 수의 사이클이 있어서요. 환자도 좀 줄었지만 시스템을 개선해서 이제 모바일로 예약하는 시스템을 해서 뭐 전혀 그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저도 실제 한 8시 반부터 가서 봤는데 뭐 안정적인 상황이더라고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거를 갖다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제 직장을 출근하셔야 되고 또 어린이집 가야 되니까 다 아침 시간에 몰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좀 그런 경우가 좀 있긴 하지만 지금 소아과 선생님들은 많은 분들이 환자가 오질 않아서 문만 쳐다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안 돼서 또 아예 이제 간판을 일반가로 바꿔서 달고 요양병원 가시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오픈런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뭐 또 한 가지 이제 뭐 응급실 뺑뺑이 관련해서도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계신 거에 대해서 의사들도 충격을 받고 또 이제 안타까운 심정은 같고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도 일본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그것을 일본에서는 의사수 정원 증대로 풀지는 않고 시스템을 개선을 했죠. 지금도 모든 환자들이 계속 그런 문제에 닥치고 있다면은 계속 이제 언론에 또 응급실 뺑뺑이로 계속 사망했다는 것들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름 이제 정부랑 또 응급실 운영하는 쪽에서 좀 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응급 환자분들이 환자 자신이 보호자가 내가 응급 환자다 그런 판단하에 응급실을 가는 시스템부터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역 의사회 중에서 용인시 의사회에서 얼마 전에 시내버스에 5개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응급실은 응급 중환자에게 양보해 주십시오. 이런 취지로 했다고 하는 것처럼 많은 의사들이 그런 쪽의 문제를 시스템 개선을 좀 먼저 한다면은 뭐 풀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1년, 15년 뒤에 좀 이게 좀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 같고서 풀기에는 좀 너무 좀 시급한 문제도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보도를 하는 입장입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언론들은 아주 이제 대표적인 또는 이제 극단적인 그 경우들을 보도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응급실 또는 소아과에 그 인력이 부족하고 너무 오래 기다린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그 어느 한 언론만 보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여러 사례들을 이제 그 보도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 해소됐다라는 말씀은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해소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응급실 같은 경우에서도 어쨌든 응급실을 개설해서 이제 하는 것마다 적자이니 적절한 보상이 좀 와야 되고 단순히 응급 의사 수를 늘려서 거기에 배치한다는 것이 뭐 문제가 아니라 중환자실이라든지 응급수술 시스템 이런 것이 좀 다 포함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아과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식당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 시간대, 시간대 주로 몰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시간대에는 좀 피해 주시는 뭐 이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번에 그 의대 정원 확대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의사협회 입장이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그것이 주요한 반대 논리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 이제 정부가 의대들의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 의대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대들이 찬성한다. 그리고 우린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래서 그 의대들이 요구하는 정원들만 반영을 해도 1,000명을 늘리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보도가 어제 나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고민을 먼저 해야지 좀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충분히 하셨으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 인프라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측면 그리고 또 학교의 위상을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학교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저도 이제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저도 이제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 뭐 미니 의대를 포함한 그리고 또 서울에서도 이제 뭐 그런 학장님들 또 병원장님하고도 소통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는 게 우리 인프라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런데 의사로서 생각해 볼 때 과연 늘리는 게 옳은가에 대한 고민은 많이 있으시고요. 네. 현재 의과대학 인증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도 기준을 맞추지 못한 의대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늘린다고 했을 때 많은 의대가 그 충족을 못해서 부실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가까운 예로 서남의대 같은 경우가 폐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또 어떤 또 지방의 어떤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부속병원을 만들지를 못해서 그래서 계속 페널티를 받아온 상황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단순히 사례 아닙니까? 뭐 모든 게 다 극단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걸 보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강의실에 뭐 책상 몇 개 갖다 놓는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의대들은 우리 실습실도 충분하고 인력도 충분하고 그리고 이제 제 그 정영선 교수 말씀은 적정 규모가 돼야 의대 교육이라는 것이 응급부터 필수까지 다양한 분야들을 하는 것이고 한데 교육의 질도 그렇게 해야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예,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방 같은 경우에 뭐 어떤 특정과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분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주도해서 그 과정을 수련받지 못하고 나오시는 전문의도 많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네. 지금같이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상황에서 지방 국립대를 늘린다고 했을 때 지방의 작은 의대를 늘린다고 했을 때 네. 과연 수련에 효과적으로 교육에 효과적인 그 환자 풀로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아까 그래서 숫자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일단 시스템을 이제 그 논의를 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지 그건 다시 여쭤보겠고요. 그 가운데 하나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하시는 것이 수가를 특히 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올려야 된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아과든지 뭐 응급이든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에 역대 최저로 수가 협상이 네. 1.6%가 됐고 거기에 0.6% 정도를 빼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데 투여를 한다고 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물가도 올랐지만은 인건비라든지 임대료가 상승하는데 아주 그냥 수가가 원래 낮은 상태에서 소에게 수가 인상 또 그것을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식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난주에도 건정심에서 논의가 된 부분이 분만하고 소아에 대한 정책 가산을 했습니다. 네, 네. 토요일 날 60명 보던 소아 청소년과 원장님께서 저희 단톡방에 글을 올렸는데 네. 6세 미만에 3,500원, 그다음에 1세 미만에 7,000원.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지만은 네. 그런 환자가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 까다롭습니다. 초진 환자야 되고 소아과를 표방해야 되고 네. 소아과 전문의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2만 원이 늘더라 하시거든요. 네. 10월 초에 이미 이 발표는 났었고요. 예. 건정심만 통과한 건데 10월 초 발표할 때 소아과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소아 환자를 40%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이비인후과, 내과, 가정의학과, 일반과 등 뭐 소아를 보는 분들은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정부는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건전심을 통과해서 예. 지금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선생님 제가 그 지난주에는 이제 찬성 쪽이 나오셨기 때문에 반대쪽 입장에서 질문을 했고 오늘은 이제 그 반대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미 우리나라 의사들의 수입은 전 세계 평균적으로 이제 거의 최고 수준이고 과거에 변호사를 우리나라에서 증원하면서 변호사들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입이 줄고 한 것을 지켜본 의사들이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이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지난주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서 좀 굉장히 좀 울분이 있었고 많은 의사들이 화가 많이 있었고 나셨군요. 항상 이제 뭐 밥그릇 싸움이라든지 수입 문제를 네. 거론하시는 거는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의사들이 그 발표한 자료조차도 예.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예. 나도 지역 사회에서 나름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네. 그리고 내 수입도 뭐 이렇게 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수치를 보면은 예. 아니 다른 의사들은 이렇게 많이 벌고 있어?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자료 자체가 왜곡됐는지를 한번 좀 보고 싶다는 게 솔직한 동료 의사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다양한 뭐 의사 수가 근무하는 의사 수가 뭐 20명 가까이 되는 의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평균으로서 비교하다 보니까 의사들도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 서울시 의사회에서도 지난주부터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이런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뭐 보통 한 1,000명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설문조사인데 8,000명 가까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줬고요. 지금 새롭게 이제 나오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뭐 10년, 15년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일을 하시려면 20년 이상이 걸릴 텐데 그분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5, 60대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도 뭐 굉장히 반대가 좀 많고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뭐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 끝으로요. 서울시 의사 회장이시고 의사협회에서 이제 비대위원장도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그 우려하신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협의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수용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겁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은 뭐 의사협회도 계속 드린 바는 없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구사 의정 합의라고 하는 것에 의대 정원 문제, 공공의대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가급적이 아니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독단적으로 정부가 통과하지 말고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자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 을 드리는 것이고요. 서울시 의사회에서도 코로나19 극복 대응을 위해서 재택치료 서울형을 정부와 함께 마련을 해서 코로나19 극복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같이 논의를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가까운 뭐 요즘 며칠 전부터 논란이 아주 우려가 되고 있는데 유명 유튜브께서도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뭐 세계 어느 곳보다도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신 바를 좀 해서 올바르게 우리나라 의료 수준, 의료 체계가 유지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사들께서 이제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헌신하신다는 것은 이제 그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이 논의들이 있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정영선 연세대 교수에게 찬성 입장 들었고 오늘은 박명하 서울시 의사회장에게 반대 입장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